증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 당시 특전사 내 전투통제실에서 지휘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증인에게 곽사령관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지통실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그럼 화면으로 보고 있겠네요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죠. 대통령께서 지휘통제실에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다고 예. 하셨습니까?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예, 본인이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그럼 화면 보고 지휘하고 계시는구만요. 그게 12월 3일 날 예, 당일날. 헬기 이동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통화한 건 두 번 있습니다. 예. 헬기 이동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관련돼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00시 30분 앞에 12월 3일 23시 40분경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언제입니까? 그건 언제 시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계엄 당일입니다. 제 기억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두 번 통화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확인 후에 707 부대의 출동 지시를 내린 시간이 몇 시경입니까? 707한테 지시한 것은 22시 30분인가 31분인가 그렇습니다. 예.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국방위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707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는 예, 전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전 간부들이 다 정상적으로 퇴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22시 30분부로 전 간부 비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에 대비해서 707 부대에 미리 대기할 것을 지시하거나 간부들에게 미리 대기 지시 내린 사실 없죠? 707은 그때 당시에 그게 예, 아니요로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대기 지시 내린 사실은 없죠?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엄을 제가 대비해서 비상 계엄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라 3일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7을 비롯한 예하부대 간부들은 계엄 선포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한 바 있죠? 일부 훈련하는 것 빼고는 예, 훈련하고 그랬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7 부대 일부 병력이 계엄 선포 후에 출동했던 것은 계엄을 위해 대기시켰기 때문이 아니고 당시 707 부대가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부 부대원이 부대 잔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상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일절 내가 예하부대나 누구한테도 비상계엄에 예. 대비한 상황을 예, 얘기한 알겠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당시 출동했던 707 부대 전체 대원은 아니죠. 초기에 출동했던 부대가. 거기는 두 개 지역대 예. 96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25중에 이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황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 꺼주십시오. 예.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계엄에 부여된 임무는 국회를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또 경계하라는 것 맞죠? 최초 12월 1일 날 이거 예, 아니로만 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예. 받았습니다. 예. 국회를 확보하라는 것은 국회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통제권 안에 두라는 것이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고 경계하라는 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 안전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것은 시설 군인이 통상 임무를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 하면 통상적으로 그 밑에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예. 그래야 이하부대 행동이 통일됩니다. 근데 예. 지금 방금 예. 하신 말씀은 예.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고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는 말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때 당시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사를 국회로 출동시킨 것과 별도로 별다른 임무가 없다는 것이고 또 증인은 평소 주요 시설 등에 대한 방어 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예하부대에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하부대에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에 따라 지시한 거죠? 그 매뉴얼 따라 지시한 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출동 시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출동 시에 받은 바는 없죠? 그 지시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 예, 받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이제 두 번째 지시였습니다. 좀 이따 여쭤볼 겁니다. 예. 증인은 이번 계엄을 위해서 국회에 미리 가보거나 그렇게 한 사실은 없죠? 미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국회를 아는 것은 저 후문 쪽으로 해서 4층 국방위원회 가는 건 아는데 현재도 국회 정면으로 들어가 본 적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